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사를 오게 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도시의 혼잡함을 피해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로 오게 되었지만 그곳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낡은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죠. 새롭게 이사 온 가족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그 집 근처로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있었고 주변에는 큰 나무들과 울창한 숲이 그곳을 가리듯 서 있었습니다. 낮에도 어두운 그 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피 대상이었죠. 시간이 지나며 그 가족의 딸 수진이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오후 학교가 끝난 뒤 수진이와 몇몇 친구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그 집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보는 순간 수진이는 이유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문 하나 삐걱이지 않았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저 그 낡은 집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죠. 그들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고 그 순간 쿰쿰한 먼지와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이와 친구들은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몇 책장은 쓰러져 있었고 벽지에서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장 반, 기대 반으로 집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진이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무서워서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혼자서라도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녀는 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주저하며 장롱 앞으로 다가갔고 호기심에 장롱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장롱 안에는 누군가가 넣어둔 듯한 낡은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눈빛으로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급한 두려움을 느낀 수진이는 황급히 장롱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수진이는 뒤돌아보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운 정적만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간 수진이는 이 집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녀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친구들에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수진이를 놀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인형의 눈빛과 쾅 닫히던 문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진이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그 집에 갇혀 있었고 인형은 점점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은 점점 더 실감나게 변해갔고 수진이는 어느 순간 꿈과 현실을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부모님이 걱정하며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고 수진이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문제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수진이를 데리고 문제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부모님은 집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방에 도착했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장롱도 비어 있었고 인형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수진이의 부모님은 이곳이 수진이에게 공포를 주는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수진이는 자신이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집의 창문 너머로 수진이를 바라보는 인형의 눈빛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그 뒤로도 그 인형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그 일에 대해 조금씩 잊어갔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의 기억 속 어두운 구석에는 항상 그 인형의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이사온 가족들도 점점 그 사건을 잊었지만 그 낡은 집의 소문은 여전히 마을에 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아직도 그 마을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속삭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흐린 가을 저녁,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속 캠핑장에 가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주변에 다른 캠핑객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의 계획은 그저 캠프파이어를 하며 고기를 구워 먹고 간단한 공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장작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숲속의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인터넷에서 봤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들어본 적 있어? 이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밤마다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들린대. 그 집에 살던 여자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여자의 영혼이 지금도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거야. 모두가 숨죽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란이겠지?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사그러들게 하지는 못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캠프파이어가 점차 작아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각자의 텐트로 들어가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나는 잠에서 깼다. 밖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낮게 깔린 여성의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혹시나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스스로를 꼬집어 보았다. 하지만 이내 몸에 스치는 서늘한 공기를 느끼며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는 조용히 텐트의 지퍼를 열고 밖으로 나왔다. 달빛에 희미하게 비친 숲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흐느낌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고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몇 걸음 걷지도 않아 나는 낡고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이야기에 나왔던 바로 그 폐가임이 분명했다. 폐가의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소리는 바로 이곳에서 나는 듯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가 창문 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차가운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흐느낌 소리가 나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나는 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낡고 부서진 가구들 뿐이었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리는 이제 바로 내 주변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계속해서 소리의 근원을 찾아갔다.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입술이 바짝 말랐다. 바로 그때 머리카락이 긴 여자의 형상이 현관에 떠올랐다. 그녀는 옅은 구름 같은 모습이었고 슬픔에 잠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고 이내 서서히 사라졌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빠르게 그 집을 빠져나와 텐트로 돌아왔다. 친구들이 깨어났고 내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었다. 나는 방금 겪은 일을 털어놓았고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당장 그곳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여운을 남겼고 이후로는 그 캠핑장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한동안 무서운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던 것 같다. 내게 그때의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 여자의 영혼이 나를 부른 것일까? 지금도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교차한다. 그곳에서 느꼈던 소름 끼치는 감정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전라남도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인구가 많지 않아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대부분 알고 지냈다.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으나 이곳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괴담이 있었다. 괴담의 내용인즉슨 이 마을에는 귀신의 집이라 불리는 오래된 폐가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 결코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집은 몇십 년 전 대가족이 살던 곳이었지만 어느 날 그 가족 모두가 사라지고 집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그 집에는 정체 모를 기운이 감돌았고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의 호기심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라.
도시에서 찾아온 젊은이들이 이 괴담을 듣고는 스리를 찾아 그 집에 발을 들여놓곤 했다. 대개는 아무 일 없이 돌아오거나 단지 헛웃음을 터뜨리며 무섭지 않았다고 했지만, 가끔씩은 마을 사람들도 찾아볼 수 없는 방문자들이 그 폐가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결코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대학교 친구들과 여름 휴가를 맞아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이 마을에 들르게 되었다. 마을 어귀에서 수더분한 인상의 노인에게 이곳의 명물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노인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미소를 지으며 귀신의 집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들과 나는 반쯤 농담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그 귀신의 집으로 향했다.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가까운 길도 닦여 있지 않았다. 덤불과 얽힌 나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지만 이따금 있는 발자국 흔적이 우리보다 먼저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음을 암시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덧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창문들은 모두 나무 판자로 못질이 되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기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은 나무와 먼지 냄새가 뒤엉킨 것 같았다. 친구들은 손전등을 꺼내들고 집 안을 이리저리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렇다 할 거대한 공포는 없었지만 허물어진 가구들과 먼지가 가득한 바닥, 그리고 알 수 없는 발자국들이 우리를 더욱 공포에 몰아넣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집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우리를 불렀다. 그곳에는 지하로 이어지는 문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모두 반신반의하며 그곳을 내려가 보기로 했다. 지하는 좁고 어두웠으며 주위가 설혀 있었다. 낡아 부러져 가는 계단을 한 발씩 내디디며 내려갔다. 그러다 계단이 끝날 무렵 작은 방에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용기 있는 친구 하나가 들어가 보겠다고 나섰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섰고 나는 뒤따라 그를 쫓았다. 방 안은 바로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듯 번쩍었고, 그 순간 내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방 안에는 잔해가 되어버린 가구들 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피부는 창백하고 눈은 비정상적으로 커 보였다. 나는 그 형상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포에 빠져 친구의 팔을 잡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쳐올라 집을 빠져나왔다. 밖에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우리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숨을 헐떡였다. 그 순간까지 귀신이라 믿고 싶지 않던 우리는 서로에게 그곳에서 본 것을 설명하려 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떠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짐을 챙기던 중 한 친구가 어제 우리가 뛰쳐나올 때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에는 확실히 무언가가 있었다. 인간과 비슷한 형상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는 공포에 질려 차에 올라탔다. 그 후로 우리는 결코 그 집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 마을 그리고 그 귀신의 집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마치 하나의 악몽처럼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모두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눈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꿈속에서 깨어나 현실임을 확인하고서야 우리는 안도할 수 있었다. 우리는 결코 그 집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아직도 그 집이 서 있을 것이며 호기심 많은 이들을 끌어당기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 마을에 가게 된다면 그 집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